2005년 8월 30일 미국 라퍼스시 경찰은 경주장에서 부패 과정에 있는 중국계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뼈가 드러나고 강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법의학 검사를 거친 후 피해자는 상하이 출신의 28세 허레이로 확인되었다. 허레이는 미국 바델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영리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1995년 허레이는 칭화대학교에 합격했다. 그곳에서 그는 후에 그의 아내가 된 천달레이를 만났다. 천달레이 역시 스촨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중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에 입학했다. 천달레이는 1977년에 태어났으며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그녀에게 심어주었고, 이는 천달레이가 점차 고립되고 부정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1998년 3월 H.레이는 천달레이와의 관계를 시작했다. 그녀의 외모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고 키가 작고 아름답지도 않았으며 패션 감각도 떨어졌다. H.레이 자신도 천달레이와 함께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다. 그 당시 칭화대학교에서는 여학생의 수가 항상 남학생보다 적었다. 그래서 천달레이가 적극적으로 그를 추구했을 때 H.레이는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천달레이를 이전 여자친구와의 이별 후 위로받을 대상으로만 여겼다. 칭화대학교의 여학생 기숙사 건물에서는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데리러 자주 오곤 했다. 하지만 천달레이만이 혼자서 남학생 기숙사로 하레이를 데리러 갔다. 그는 점차 여자친구의 보살핌에 익숙해졌고 그로 인해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후의 대학 생활은 천달레이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녀와 히레이는 거의 떨어질 수 없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놀러 다니며 함께 공부했고 천달레이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관계를 확인했고 이는 많은 동문들의 부러움을 샀다. 2000년 7월 천달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화학공학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격이 까다로워서 그녀는 지도교수와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미국으로 유학을 신청했다. 2001년 1월 천달레이는 미국 베리우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4달 후 그녀는 애쉬레이와 함께 결혼 등록을 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2001년 11월 애쉬레이는 가족 초청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헤레이는 개방적이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곧 미국 생활에 적응했고 바델 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했다. 부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베이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천달레이는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했지만 괴팍한 성격 때문에 학문적 경력이 제한되었다. 2003년 천달레이는 다시 지도교수와 갈등을 겪었다. 교수는 천달레이에 대한 지도를 계속하기를 거부했다. 미국 교육 시스템 규정에 따르면 지도교수가 없는 학생은 졸업할 수 없다. 다행히도 H.레이는 베리우 대학교의 중국인 교수와의 좋은 관계 덕분에 결국 지도교수를 찾을 수 있었다. 2003년 말 천달레이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화학공학과 연구실에서 연구조교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문성이 뛰어났지만 성격이 까다로워서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동료가 없었다. 한편 H.레이의 성격은 아내와 완전히 반대였다. 그는 사교적이고 유쾌하며 매우 영리했다. 천달레이와의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여러 차례의 갈등을 겪으면서 하이레이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헤이레이는 항상 가정폭력의 희생자였으며 아내에게 자주 맞곤 했다. 천달레이는 남편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금지했다. 만약 H.레이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큰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찰레이는 아내에게 심하게 맞고 욕을 먹었다. 심지어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다. H.레이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배려하고 여자에게 손을 대고 싶지 않아 항상 참아야만 했다. 심지어 한 번은 부부가 크게 싸워서 이웃이 집 안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 천달레이는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레이는 아내를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천달레이를 보석으로 풀려나게 했다. 헤레이는 아내의 심리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유지했다. 반면 아내의 성격은 점점 더 부정적이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성격으로 변해갔다. 2004년 크리스마스에 하이레이는 동료들에게 파티에 초대되었고 천달레이도 함께 갔다. 많은 낯선 얼굴들과 마주하면서
피하는 눈빛과 첸 달레이의 어색한 모습은 그녀가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H레이는 몇몇 상하이 출신 동료들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며 첸 달레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첸 달레이의 마음속에 맹목적인 질투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H레이 옆에 서 있던 상하이 출신의 완벽한 외모와 몸매를 가진 여성이었다. 헤레이가 그 여자와 많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첸 달레이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소리쳐 H레이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상하이 출신의 그 여자는 파티를 떠났고 두 부부는 계속해서 언쟁을 벌였다. 헤레이의 말은 첸 달레이를 직접적으로 자극했고 그녀는 옆에 있던 과일 칼을 집어들어 H레이를 찔렀다. 피가 옷을 붉게 물들일 때까지 첸 달레이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 결국 첸 달레이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레이는 여전히 아내를 보석으로 풀려나게 했다. 이번 사건 이후 첸 달레이는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았다. H레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난 일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왜 두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첸 달레이와 예전처럼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2005년 8월 10일 두 사람은 집에서 또다시 격렬하게 싸웠다.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며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냈다. 첸 달레이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두 글자 이혼이었다. 히레이는 이 말을 하고 떠났고 첸 달레이는 공허한 눈빛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2005년 8월 10일 밤 헬시레이는 만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첸 달레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대로 가서 잠을 잤다. 첸 달레이는 3시간 동안 남편이 무표정하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금고로 가서 미국으로 올 때 자위용으로 가져온 총을 꺼내어 주저없이 남편의 뒤통수에 겨누었다. 총성이 울리고 피가 베개를 붉게 물들였다. 총알은 후두부를 관통하여 이마를 뚫고 지나가 H레이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는 계획된 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첸 달레이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베개를 통해 총을 쏘아 소음 효과를 테스트하기도 했다. 결국 그녀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폭풍 후 밤을 골랐고 심지어 이웃이 듣지 못하도록 천둥 소리와 총소리까지 계산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그 후 첸 달레이는 남편의 차가운 시신과 함께 7일 동안 살았고 부패한 냄새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지냈다. 첸 달레이는 남편의 시신을 훼손한 후 버렸다. 그날 비가 많이 내려 첸 달레이가 시신을 처리하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녀는 검은색 우비를 입고 큰 가방을 끌며 남편과 함께 샀던 차를 몰고 가서 라파에트시에 버려진 주차장에 하이레이의 시신을 버렸다. 그녀는 그 차도 슬픈 기억이라고 생각해 그곳에 버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중국에 있는 어머니만 떠올랐고 꼭 어머니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전의 남편 살해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서류는 압수된 상태였다. 천 달레이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인 척한 뒤 허레이의 서류를 챙겨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다. 해당 비행기는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으나 엄격한 국내 검열을 거쳐 직원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천 달레이, 첸 달레이가 체포됐다. 경찰은 허레이의 부모에게 현장으로 오라고 알렸으나 천 달레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어리석게 웃으며 눈물을 흘려 허레이의 부모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중국과 미국이 경찰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미국 측은 허레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에 직면한 첸 달레이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2005년 8월 25일 천 달레이, 첸 달레이가 체포되었고 2006년 9월 4일 법원은 살인 미수 혐의로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을 2년 연기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첸 달레이의 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아버지가 이혼을 제안하고 그녀와 어머니를 버렸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단어에 매우 민감합니다. 첸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이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육만 받고 있다. 첸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도 남편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천 달레이의 아버지는 이를 참지 못하고 천 달레이가 칭화대 입학시험에 합격한 해에 천 달레이의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때부터 천 달레이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겼다. 부정적인 감정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는 것과 결합하여 그 감정은 더욱 커지고 살인으로 분출하게 된다. 칭화대학교의 두 인재가 안타깝습니다. 만약 심리적인 문제가 더 일찍 해결되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